모모 캠퍼스 하치펀TV의 성원수입니다. 네, 곽태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평생 30년 동안 중소기업에 근무하신 곽태강 대표님. 오늘 얘기할 거는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하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학생들이 정말 그 몇 개 안 되는 그 대기업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9988이라는 숫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네, 99%가 중소기업,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단 1%만이 대기업에 갈 수 있어요. 평생 중소기업에 있으셨으니까 네. 중소기업의 좀 장점이 혹시 본인이 다녀보면서 좋았던 게 있다면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죠. 대기업보다는 좀 경직된 분위기가 많이 없고요. 네. 그 다음에 경력 개발하기가 좋죠. 사실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경력 개발을 하고 대기업에 간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또 자기가 몰랐던 분야에 경력을 개발할 수도 있죠. 중소기업이 약간 그런 장점, 장점이 있는 것 실제적으로 같아요. 대표님뿐만 아니라 제가 만나봤던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이 그 만족도가 사실 되게 높아요. 네. 강소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그 노동부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강소기업이 있어요. 네. 청년 강소기업이 따로 있기도 하는데 청년들이 더 잘 근무하기 좋은 조건에 좋은 기업, 강소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도 되게 잘 되고, 네. 그리고 뭔가 그 분위기도 우리가 바라는 구글 이런 네. 거 못지않게 네네.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다녀보시면서 혹시 또 불편하거나 중소기업 다니면서 좀 이런 거는 좀 내가 좀 불편한 것 같다 있을까요?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월급이 좀 작죠. 엄청 결정적인 단점이네요. 복지도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훨씬 더 사실은 많이 선호하잖아요. 중소기업은. 네. 그리고 많이 뽑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을 뽑을 때 어떤 기준이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이제 근무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신입사원을 뽑으면 신입사원을 교육을 시키고 직무에 적응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이 걸려요. 네.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고 하는 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제 기업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직무에 임해서 바로 어떤 성과를 내줄 수 있는 경력직을 선호하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입사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어떤 팁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경력직들의 이제 입사 지원서를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중소기업도 어떤 기준을 두고 이제 채용 공고를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한 경력직들은 그게 아님에도 이제 서류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이제 요건에 맞지 않는데. 네, 요건에 맞지 않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인사 담당자한테는 마이너스로 각인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경력직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입사 지원서에 쓰시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쓴다는 거예요. 경력직으로 근무를 이제 지원서를 내면 그 경력에 직무에 관련된 것만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그럼 공백은 어떡하냐? 공백 남겨두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을 했다고 다 쓰시면 자 입사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또 이 일이 안 맞으면 다른 데로 가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지원 분야와 관계없는 경력이 있는 것은 차라리 공란으로 남겨두는 게 더 가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경력이 많아서 정리가 가능한 사람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신입은 아니지만 초기 경력자들 진입한 지 네. 얼마 안 된 왜냐면 이직이 되게 많잖아요 신입사원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3년차 이하의 네. 이제 요건을 드리려면 쓸 게 없어요. 빼고 나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신입사원이죠. 신입사원 채용을 했는데 그 신입사원의 이제 입사료가 완전히 퍼펙트했어요. 그래요? 네, 신입사원인데 이 친구가 대학 4년 내내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이제 채용 분야가 저희가 이제 인사총무 분야였어요. 네네. 본인이 그 아르바이트 한 것 중에서 자기가 했던 분야에만 경력을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CGV에서 근무를 했다면 CGV에서 직원들과의 경력을 써놓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다양한 이제 이직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자, 내가 프리랜서로 근무를 했느냐, 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느냐가 이게 좀 다른데요. 제가 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으면 그걸 명확하게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기간제 근무라고 표현을 하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규직으로 해서 내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근무한 건 오히려 안 쓰시는 게 더 유리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입사한 이제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채용하는 네. 입장이고. 근데 이제 입사 지원하는 입장에서 무엇을 제일 어려워할까도 사실 궁금해요. 이제 어느 부분이 제일 힘드셨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다 그 중에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네네. 뭐였을까요? 입사 후 포부? 아, 네. 네. 입사 동기, 입사 포부. 네. 대학생들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어떤 걸 원하고 회사에서 그걸 요구했을까요? 아까 포부란 말 자체가 굉장히 거창해 네. 보이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그 사람의 거창함과 먼 미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적응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서 적응을 해서 자기 위치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만약에 먼 미래까지 나의 비전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회사에 적응을 해서 내가 어떤 위치까지 빠르게 일을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본인이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먼 미래까지 어떤 계획이 확실하다고 하면 가능하면 회사 내에서 일어날 비전이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쓰기 어려운 이유가 우선 당장 공지에 난 그 공고사항에 난 직무에 대한 것도 이해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직무를 통한 성장에 내 미래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쓰기가 제일 어려운 칸이긴 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기입을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회사를 처음에 입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배한테 어떤 자세로 일을 배우겠다는 것도 하나의 포부거든요. 그런 거를 기입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3개월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 내가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퇴근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기입을 해주시면 더 명확하겠죠. 네. 지금까지 모모 캠퍼스 하치펀 TV의 성원숙이었습니다. 예, 겉대강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